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문승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례 군민 여러분, 유시문 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순호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보다 나은 구례를 위한 여러분의 열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선정한 군정 질문의 주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화엄권역 활성화 방안, 그리고 성삼재 구간 교통통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많은 군정 현안 중에서 주제를 선정하기가 쉽진 않았지만 진정한 주민 자치를 위한 제도 정착과 민생 문제 그리고 지역민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해 주신 화엄상가 대표자분들과 그리고 주민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대안을 찾아가는 알찬 군정 질문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제가 마지막 질문자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더 수고 부탁드립니다. 예. 네. 첫 번째 내용으로 주민 참여 예산제 시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도 이 제도가 시행 중에 있죠? 예, 있어요. 예.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 살펴보니 구례군은 위원장 부군수를 포함해서 16명의 위원으로 예.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운영 중이고 또 22년도 기준 생활 SOC 사업에 40억 그리고 또 주민 수건 사업에 48억 그다음에 공모 사업에 4억의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하지만 그 실제 운영 측면을 살펴보니까 군 홈페이지 등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접수된 의견을 그냥 예산팀이 취합해가지고 분류하고 또 위원회에서는 우선순위만 심의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생각인데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금 운영 중인 군단위위원회를 하부위원회로 그리고 읍면단위위원회를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판단인데요. 군수님의 그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올해 지금부터 읍면단위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읍면으로 지역개발 사업을 이관을 시켰거든요. 주민참여 읍면단위에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했는데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이 읍면단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조례가 지금 의회에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의회에서는 약간의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 단위에서 주민참여 예산이 확정돼서 심의가 이루어져서 확정될 수 있도록 그러면 그걸 반영하도록 이런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운영 중인 위원회 구성을 보면은 이제 위원장 부군수, 당연지위원회,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건설과장, 안전교통과장 있고 위촉직위원회는 군의원 1명하고 이장 5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발적인 국민의 참여가 되게 중요한데 이 제도의 목적에 달성되려면은 그 조례를 세부적으로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 취지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이 서로 간에 관심을 두죠. 네네. 저도 그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더 섬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위원회 구성에 대한 군수님의 이제 의견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실질적 운영을 위해서는 이게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참여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학교도 편성해야 되고 운영하려면 그 다음에 또 참석위원 수당도 지급을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예산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 운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또 가지시려면 이 예산 편성이 중요한데 군수님은 지금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이제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지금 주민참여위원회에 대한 수당은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할 것이고요. 별도에 대한 여러 가지 여타 재반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회 형평성은 좀 있거든요. 꼭
주민참여예산위원회만 더 할 수는 없는 그런 있기 때문에 저희 구례군에 지금 90개에 달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마다에 다 자기들은 자기 위원회가 최고라고 하는데요. 그런 형평성 문제를 봐서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 실무부서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실질적인 주민 참여 예산 주도의 그 어떤 취지는 이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능동적으로 그 생생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서 예산 수립부터 편성까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꼭 그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게 예산 편성을 할 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거든요. 그 예산을 읍면에서 심의를 할 때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미리 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회가 조례가 통과되면은 이런 분야는 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형식적인 주민 참여 예산제이지만 이제 이름뿐인 주민 참여 예산제가 아니라 먼저 이렇게 국민들에게 견학 기회라든가 또 이렇게 참뜻이 이해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군수님의 긍정적인 그 답변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과정에 있어서 주민 자체의 맥락으로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주민 참여 예산제도의 취지하고 조금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현재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지금 그 전환되어야 하는데 지금 아직 구례에는 아직까지 전환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일부 읍면에서 지금 원했고 또 일본에서 원하지 않는 걸 그렇게 하거든요. 내가 지금 반반으로 알고 있는데 원하는 대로 읍면 주민자치회에서 현재 있는 원하는 대로 저희가 이렇게 변경을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례군에서 이제 운영 중인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로 전환하는 과정, 이걸 이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채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아직 준비가 안 되었지만. 지금이라도 준비해서 확대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앙정부 역할 중에서 많은 부분이 지방으로 또 이양되었지만 주민의 체감도는 낮은 듯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러겠죠. 이제 주민이 이제 진정한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의 출발은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와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군수님도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원 권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이제 군정 질문을 동료 의원님께서 하셨는데요. 전반적인 화엄 권역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질문했었습니다. 군수님께서 그때 당시 이제 화엄사 마스터 플랜 용역을 세우신다고 하셨고 또 그때 당시에 본 예산에도 편성하셔서 진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화엄사 권역 마스터 플랜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때 질의를 받고 화엄사와 화엄사 상가번영에 또 화엄사 어디죠? 황전마을 또 국립공단 이 5개 협의체가 구성돼서 아마 회의를 한 걸 알고 있어요. 아마 이거 주기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화엄사 상가랄지 화엄사 주변역 변화에 대해서 협의점을 못 찾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협의점을 찾아서 우리 군 행정에 건의를 해 주십사 이렇게 됐었고 저도 이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런 협의체가 찾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어쨌든 마스플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을 것이고요. 우리 마산면 그 협의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요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수님도 아시다시피 화엄권역은 예전부터 이제 관광 메카의 중심부였죠. 네, 지금 점점 쇠퇴해지고 또 현재는 구례군의 큰
근심 지역으로 모두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오신 하엄사 상가 주민들도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지역개발과 그 블루투스 프로젝트 담당 업무로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네,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지금 하엄사 권역 활성화 집중도가 아주 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하엄 권역 활성화를 위해서 TF팀 구성을 꼭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하엄 권역 제반 사업을 추진할 전담부서 그 신설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군수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실까요? 네, 의원님 말씀대로 TF팀 구성에 우선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력이 좀 충분하다 하면은 지금 TF팀이랄지 전담부서를 해주라는 부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안건별로. 예를 들어서 화엄권역은 마찬가지고 섬진강권역 광역개발계획을 하는데 지금 관광과 관광개발계에서 하거든요. 여기에서도 인원 보충을 해달라. 전체적인 여기만 할 수 있도록 TF를 해달라. 지리산 온천권역에서도 해달라. 뭐 이런 몇 가지 이렇게 부서가 있어요. 물론 선택하고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화엄권역에 대한 전체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TF 구성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담팀을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대책을 찾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하엄 사색 블루투스 프로젝트 사업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만 화엄 권역의 큰 그림으로 보면 이제 일부 사업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과 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화엄 권역 활성화 목표를 단계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으로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리면서요. 지금 현재 이제 흑살기 프로젝트도 참고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사업 목표를 위해서 TF팀 구성이 이루어지고 또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며칠 전에 참가하셨죠. 군청회의실에서 탄소 중립, 흑살리기, 또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도 가졌었죠. 지속 가능한 생태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마음으로 이 사업을 계획한 것처럼 무엇이든 이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업들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완성되어 가는 것처럼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는 하엄 상권 활성화에도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꼭 풀어나간다면 성공 모델의 큰 전환점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존경하는 동료 의원께서 또 하엄 권역 폐건물에 대한 대책을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랫상가 또한 노후화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상가 주민들께 또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대다수 많은 그 주민들이 군에서 매입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현재 군에서도 다양한 사업 공모를 위해서 군유재산 취득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새로운 부지에 새로운 사업도 필요하겠지만 인구는 점점 소멸되어 가고 건물만 남게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을 것 같아서 저 역시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휴 공간들을 활용하시는 방법과 또 재건축 등을 고민해서 하엄 권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동력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후된 상가를 군에서 매입 개발해서 하엄 권역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화엄 권역 활성화 대책 굉장히 중요한 분야예요. 저희 군으로 봤을 때도 옛날에 그런 화엄사 번영이 잘 되었던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만은 지금 저희들도 화엄 권역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예산 투자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뭐 블루투스 사업뿐만 아니고 반달곰 시행철이랄지 지금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보관이랄지 이제 주차장은 어느 조성이 됐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근데 가장 문제는 이번 주변에 대한 사업이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 상가가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저 상가가 근 한 30년, 40년 됐거든요. 저도 가끔가다 한 번씩 감담하는
너무나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결하고 우범지역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상가 주민들이 지금 총 53가구가 거주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랫상가만 무선화별로 했었거든요. 윗상가는 빼놓고 아랫상가가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서 53가구가 있는데, 저희가 설문을 했을 경우에 군에서 매입을 하면은 군의 매입에 응하겠다가 53가구 중 36가구가 응답을 했어요. 근데 36가구 중에서도 27가구는 보상가에 따라서 매각을 해주겠다, 이런 답변을 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보상가를 많이 주면은 할 것이고 안 주면은 못하겠다, 이런 논리겠죠. 근데 저희가 그 30년 전에 그 분양을 했을 때 그 분양가가 평당 300만 원이었어요. 보통 평균 30평은 보거든요, 상가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9천만 원에다가 뭐 영업보상 매주로 하겠죠. 뭐면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갈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간평을 해보면 그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상가 번영에 제가 여기 좀 요구를 했었죠. 여러분들께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80~90% 정도는 우리한테 매각을 해주겠다 해야만이 저기가 거기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미변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화엄사 상가가 아랫상가뿐만 아니고 윗상가까지 모두 다 새로운 시설로 개축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같이 논의해서 할 사항으로 보고요. 의원님께서도 네. 마산지구니까 네. 출신이 상가 많이 설득을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상가 주민들에게 이렇게 해결하라고 하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 이거는 군의 문제이고 우리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 이 가교육화를 해줄 수 있는 그 전담 부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매입 관련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성화 부분 이런 것 저런 거 다 합해서 이 전담 부서에서 해결해야 될 상황이 많습니다.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화엄사 주차장의 사용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블루투어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열차 시행과 함께 국립공원에서는 주차장 공사가 거의 지금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그 사용 중인 군수님께서 아시다시피 그 상가 앞에 주차장은 항상 행사로 이렇게 항상 늘 활용했었고, 네. 그 다음에 남학생 행사라든 한여름밤 음악회도 그 행사를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임대료를 지금 주고 있었죠. 우리 주차장 사용료를요. 군에서. 네, 이렇게 이제 사용했었던 그 주차장을 향후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임대 계획과 또 국립공원과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공단 측에서 이번에 지금 주차장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별도로 주차를 하는 주차 요금을 바꿨다는 게 지금 공단 측의 생각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주차 요금을 받는 것은 우리 화엄 상가에 대한 악영향이 미칠 것이다. 화엄 상가 주민들을 보러 주차를 해놓고 화엄사 갔다 와서 뭔가 음식을 먹거나 할 건데 주차 요금을 받으면은 안 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의는 저희가 공단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공단에서 저금 받지 말자. 대신 지금 우리가 화엄블루 사업으로 추진 중인 열차, 전기열차를 운행권을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공단에 주면 어찌겠냐, 이런 지금 검토 사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대한 임대 지금 주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짝에 협의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양건이 나오겠죠. 앞으로 지속적으로 줄 것인가, 아니면 아까 전기열차 대응할 것인가, 또 화엄 상가 분야하고도 어떻게 부담을 분양했을 여러 가지 지금 각도를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전기열차가 지금 내년부터 좀 있으면 시행돼요. 그래서 그 안에 결정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각 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좀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협의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원만하게 잘 해나가려면 네. 자주 소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그 하암사 상권 활성화와도 관련된 건데요. 매년 그 하암사 계곡에 물 수급 문제로 되게 골치가 저기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물 부족으로 관광객 유치에 되게 어려움이 많은데 그 문제도 혹시 군수님 아시죠? 예, 내용은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건 어떻게 좀 혹시 대책을 세우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현지를 가보고 했는데 우리 상가 주민들은 물을 계속 내려보내달라 이것이고, 그다음에 농조에서는 저수지 물이 필요하니까 저수지 물로 해서 농경논을 짓겠다. 이게 지금 서로 간의 갈등이거든요. 두 그 의견도 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농사를 짓는 그 농번기 시기에는 물을 저수지 쪽으로 하고, 나머지 때는 갈수기 때는 계곡으로 하천으로 물이 흐르게끔 해주자. 양을 좀 나눠서 하자. 뭐 이렇게 지금 합의가 됐는데 서로 간에 지금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렇게 넘어갔었고 내년도에가 이제 또 농번기가 더 닥쳐오겠죠. 그때는 농지개량조합하고 우리 화암사 상각권역하고 군하고 다시 사전에 좀 만쳐서 협의를 하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농어촌 공사의 이제 그런 조율 문제라든가 되게 그러죠. 그런 것들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앞으로라도 이 협업을 통해서 우리 그러니까요. 군수님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예. 대안이 나오도록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삼재 구간 동절기 교통 통제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동절기 때 보면은 거의 5개월간 성삼재 구간을 통제하셨는데요. 통제 이유와 또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예, 지금 성삼재 도로 교통 통제는 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매년 해왔던 사항이거든요. 해오면서 약간의 유도리가 있게 했던 분야였는데 작년부터는 우리가 철저하게 좀 통제를 했어요. 작년에 중대재해 처벌법이 생기면서 강화가 되면서 상당히 그런 분야에 민감하게 좀 반응해서 저희가 했는데 올해도 일단 12월부터는 통제는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통제를 하고는 상황은 물론 봐야 되겠죠. 저희들 또 좀 융통성 있게 한달지, 눈이 안 오는 그 기간에 잠시 개방을 한달지 이런 방법은 취할 수 있을 겁니다만 현재 계획상은 통제하는 걸로. 저희들은 안전이 우선이니까. 한 예를 든다면 의원님께 작년에 우리가 통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사고가 하나 미연에 방지했다고 봅니다. 통제 운동 기간 중에 그 사면이 무너져 가지고 위험한 거 있었잖아요. 만약 그 통제가 안 되는 시기였을 때에 그 사면이 붕괴가 돼서 사고 났으면 큰일 날 뻔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참작을 해 주시고 네. 어쨌든 12월 달에부터는 통제는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부터 이제 지리산 노구단과 또 하암사를 찾는 많은 관광객으로 또 그리고는 관광 특구로서 자리매김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지리산이라는 특성 때문에 겨울 산행을 되게 좋아하는 관광객 수요층으로 타 지역보다 사계절 내내 꾸준히 사랑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요즘 구례군에서는 이제 새로운 관광 개발 사업이 상당히 있지만 기존 관광객 수요층도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또 유입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서라도 겨울철을 피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도로 위험 결빙 구간의 열선 처리 방법을 통한 안전 대책 수립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위험구간 열선을 깔자. 네네. 글쎄요. 그거 열선 깔한다고 해서 사고가 방지될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열선이 100m에 한 1억 넘게 들어가거든요. 열선 까는 게. 그러면은 1km만 하더라도 1000m면 100억이 들어간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1km만 하더라도. 이 열선 분야는 그렇지 않아도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예산을 깔면 어찌겠냐. 이제 저희 그래서 예산 다지를 한번 해본 건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 검토 분야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할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에 상관없이 깔았다고 해서 과연 미끄럼 방지가 될 것이며 이 열선을 깐다면 전면을 다 깔지는 못할 거단 말입니다. 한 노선을 깔겠죠. 쭉. 근데 눈이 많이 왔을 때 그 노선만 간다면 좋겠지만 미끄럼이 혹시 됐을 때 이런 사고 확률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세부적인 정말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선 분야에 대해서는 당장 시행은 어렵다는 보고요. 내년 정도, 내후년 정도에 검토를 한번 해볼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국립공원 성산재 지수 통계 자료를 보면 2018년도부터 그 최근 5년까지 이렇게 보니까 성산재 주차장 이용 차량이 1년 평균 승용차와 대형 버스가 거의 10만 대 정도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방문하는 관광객 수도 상당하고요. 열선 처리 사업은 이제 투자 대비 관광객 수입의 효율성도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하암사와 천은사 노구단 일대 이제 구례 패키지 여행으로 되게 많이 오시기도 하고 저 역시 저 본의원도 예전에 관광지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관광객들한테 모니터링을 많이 해본 결과 항상 하암사 천은사와 또 노구단은 항상 빠지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암사로 걸어갔다가 나중에 성산에서 차를 타고 내려오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열선 처리도 중장기 계획과 함께 단계별로 진행한다면 겨울철 관광으로서 구례가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본의원이 생각합니다. 예. 네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케이블카만 되면은 다 해결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차 한 단위 가면 되는 것이니까. 케이블카를 네, 우리 중점 과제로 생각하시는데요. 네. 케이블카를 위해서라도 기존 관광객을 유출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뭔가 매개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가되 월동 장비 부착된 영업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 통제 해제 민원이 있는데요. 군수님의 지금 의견이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바퀴에다가 열선을 철제를 깔아 바퀴 감아서 올라가는 이런 했으면은 눈이 와도 올라갈 수 있다, 네. 안전하다 이런 논리인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막대 일단은 융통성을 검토해보겠다는 네. 그런 차원입니다. 네. 그나마 네. 검토를 해볼게요. 네, 탄력성이 있는 조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존 이제 영업 차량이 한 국내 5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탄력성 있게 하시는 조치 중에 천은사 앞에 주차장에 센서기를 달아서 거기가 차단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센서기를 달아놓고 이 구비된 차량은 등록이 되어서 허가 차량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그 탄력성 있는 조치로 보겠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안전 대책과 함께 교통 통제 완화하는 방법들을 많이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오늘 군수님 여러 가지 수고 많으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의 의미 있는 날로서 잠시 마무리 인사로 정리하겠습니다. 구례는 다양한 관광 자원과 문화 자원 등을 가지고 있는 관광 특구이며 생태 자원의 보고입니다. 누구나 구례에서 살아보고 싶고 정착하고 싶어하는 귀농 귀촌의 1번지입니다. 그러나 살면서 느끼는 아쉬움과 불편함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처럼 남아 있습니다. 지금 구례는 구례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최대한 살리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면서 나와 너가 아닌 우리라는 구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대동세상을 꿈꾸어 봅니다. 저도 행복한 구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정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군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제안드렸던 내용들을 관심 있게 살펴주시고 더 나은 구례를 위해서 집행부와 함께 구례군 의회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정 질문에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